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주제는 이 마음과 소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책이 마음을 아는 자가 이긴다 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문제이자 이직이나 퇴사라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사람 사이의 그 소통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 간의 이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것만큼 굉장히 괴로운 것도 없잖아요. 이 책에서는 소통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고 이해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책에서는 주로 직장 상사들과 이제 불통에 관한 그런 예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주로 이제 부장급들하고 실무자 간에 이루어지는 불통에 대한 내용들이죠. 우리가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상사들과는 시대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뭐 그런 차이도 원인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책에서 꼽은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이 CJ그룹에서 25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여성 임원까지도 지냈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서술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믿음이 갑니다. 그 직장 내 팀에서 발생되는 가장 흔한 불통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도 이제 리더와의 의사소통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이 가장 클 것 같아요. 상대를 무시하거나 혹은 상대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듯한 태도에서 오는 그런 갈등 말이죠. 근데 이 막상 갈등이 생긴 두 사람을 딱 앉혀놓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 다른 얘기를 합니다. 팀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말을 했는데도 내 관리자가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 나는 무시당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런 적 없다, 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저 친구가 오해를 하는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둘 중에 한 명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이 책의 저자 같은 경우에는 경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경청. 우리가 흔히 경청을 생각할 때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는 걸 경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자가 말하기를 상대방의 말을 내 마음대로 듣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런 나홀로 경청은 경청이 아니라 불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잘 듣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한테도 인식시켜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청이란 상대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팀 내부에서 발생되는 이런 의사소통의 문제의 대부분은 이런 나홀로 경청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가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경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딱 얘기를 듣는 순간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상대방의 눈을 맞춰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대화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 아니면 몸을 상대방 쪽으로 기울여 주는 것, 뭐 이런 부가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을 되물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팀장님, 내일까지 처리해야 되는 업무가 있는데 제가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서 일정이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라고 부하 직원이 이야기했을 때 상사의 유형을 좀 나눠보자면, 그냥 얘기를 듣고 고개만 끄덕이는 상사, 그리고 알겠어 라고 대답하는 상사, 그리고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일정이 지연된다는 거지? 라고 되물어주는 상사.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어떤 상사가 가장 경청을 한 것 같나요? 당연히 되물어주는 상사가 가장 경청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런 되물어주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굳이 직장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뭐 가족과의 대화, 혹은 이성과의 대화, 친구와의 대화, 모든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겠죠. 결국 경청의 방법이고, 경청이란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적용이 가능한 스킬이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상대방의 말에 들어주는 방법이 그렇다면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내 의견을 피력하는 방법. 많은 리더들이 본인이 전하고 싶은 내용을 용건만 간단히, 혹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전달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방법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표현이라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사 표현은 생각, 감정, 갈망, 이 3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것을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는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 뭐 이것도 쉽게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안 좋은 표현의 예시를 들자면, 내가 리더인 경우에 부하 직원한테 내일 사장님 보고해야 되니까 오늘까지 급히 자료 정리를 부탁해 가 안 좋은 예시라면, 좋은 표현의 예시는 내일 사장님한테 보고해야 돼서 급히 자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갑자기 이렇게 돼서 나도 당황스럽네 라는 나의 감정도 포함되고, 오늘까지 자료 정리가 가능할까? 라는 나의 갈망이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나의 생각, 감정, 갈망을 표현할 때 상대방은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이러한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사표현을 할 때 상대방 또한 나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내 생각만 전달하기보다는 내 감정이랑 내 갈망까지도 같이 전달을 하는 게 좋은 의사표현 방법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청에 대한 내용이나 의사 전달에 대한 내용들은 기술적인 요소가 크죠. 약간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상대방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책에서 가장 와닿았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는 말로는 다름의 이해를 강조하고 실천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과연 누구의 관점에서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는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들은 이미 판단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현상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주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겸손해야 되는 거죠. 겸손해야 되는 거. 근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 프랑스와 만초니라는 사람은 확신의 덫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더들은 자신을 과신하고 모든 답은 자신 안에 있다는 착각에 빠져든다. 또 팀원들한테 꼬리표를 달면서 선입견을 갖게 된다 라고 이렇게 일침을 합니다. 팀을 이끄는 책임자의 위치에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보고 한 번쯤은 이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팀원 입장인 저도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고요. 이 책에서는 주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이제 불통 사례를 많이 다루었고, 주로 상사의 잘못 위주로 이제 서술이 돼 있지만, 사실 책을 읽고 난 이후에는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리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왜냐면 소통이라는 게 꼭 굳이 직장 상사와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 또한 어딘가에서는 상대방에게 불통의 대화를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고 나니까 앞으로는 조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경청의 방법이나 의사표현의 방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스킬이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가족한테 써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써먹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